한우물판 학생들의 신선한 반란, 꿈의 멘토와 함께하는 장학 퀴즈 드림 서클. 안녕하십니까? MC 장성규입니다. 네.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의사는 당신 마음속에 있다. 오늘 함께할 멘토도 아마 여러 사람들의 마음에 든든한 영웅으로 자리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분들 가운데 한 분입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주인공, 오늘의 멘토, 감염내과 전문의 이재갑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장학 퀴즈에 함께 하시게 된 소감 여쭤볼게요. 사실 고등학교 때 장학 퀴즈 꼭 나오고 싶었었는데 끝내 못 나왔는데요. 이렇게 나오게 될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 어떤 시간이 좀 됐으면 좋으실까요? 학생들이 또 다들 의사를 꿈꾸는 학생들이라 들어서 전 제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요즘 굉장히 바쁘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모시기 어려웠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상들을 보내고 계신지요? 사실 오늘 아침에도 지금 코로나 환자 한 명 안 좋아가지고 병원 가서 환자 좀 보고 나왔고요. 네. 그래서 보통 평상시에는 병원에서 코로나 환자도 보고 저희 이제 입원 환자들 또 외래도 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정책 자문들,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청에 자문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송에 나와서 코로나에 대해서 좀 잘못된 정보들 좀 이렇게 고쳐드리고 또 쉽게 설명드리려고 방송에도 많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시간 쪼개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원래부터 의사를 꿈꾸셨다고요? 네,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의사 되고 싶었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사실 크리스찬이어서 네. 좀 의료봉사 다니고 이런 부분들을 꼭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럼 여러 과가 있을 텐데 감염내과를 원래 좀 이렇게 계획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내과를 먼저 하기로 했었고 네. 감염내과를 하게 된 게 감염내과를 하게 되면 특히 이제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아시아권에서 발생하는 말라리아라든지 이런 풍토병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부할 수 있고 실제로 네. 또 그런 현장에 가서 실제 이제 그런 환자들을 도와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사실은 감염내과를 했습니다. 자, 우리 이재갑 멘토님을 존경하는 많은 학생들이 참가 신청을 했는데요. 서류 심사와 영상 심사 등을 거쳐서 최종 선발된 8명의 학생들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학문, 의학으로 많은 사람을 구하리라. 김관우 학생. 질병 연구를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리고 싶다. 연구하는 의사가 꿈인 김지연 학생. 생과 사의 최전선에서 누구보다 빨리 많은 환자를 살리고 싶습니다. 박정현 학생. 의학은 인류의 행복을 위한 길. 행복을 전하는 미래의 의사. 박철현 학생. 차가운 이성과 따뜻한 감성을 모두 갖춘 의학자가 되겠다. 강동현 학생. 환자의 몸과 마음 내게 맡겨라. 낭만 닥터를 꿈꾸는 임지민 학생. 의사의 손길이 필요한 곳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정무구 학생. 생명을 살리는 의사의 사명감, 열정 가득한 의사를 꿈꾸는 최영윤 학생. 자, 우리 관우 학생, 의사가 되시기 위해서 매일 실천하고 계신 게 있다고요? 사실 의학이라는 게 그 지식도 중요하지만 꼭 지식 말고 다른 인성이나 판단력 같은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련해서 평소에도 좀 책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하고 또 특히 자기 전에 매일 20분이나 30분 정도 의학 관련 영상들을 보고 자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학 관련 영상, 어떤 영상일까요? 간단하게는 그 장기에 관한 어떤 실험들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에 대한 거라든가 아니면 수술 동영상, 그리고 특히 제가 그 몸 중에서도 간 파트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간에 관련된 전체적인 강의 영상들도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와, 멘토님 벌써 이렇게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영상들을 찾아보고 하는 것들이 어떤 좋은 습관이죠? 좋은 습관이기도 하고 너무 놀랐거든요. 네. 저는 고등학교 때 의사하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뭘 찾아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그냥 위인전 정도만 읽고 말았던 것 같은데 그쵸. 정말 요새는 적극적으로 이런 걸 한다니까 참 놀랐습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위인전 본다든지 아니면 그냥 일단은 의대를 가야 되니까 수능만 공부한다든지 네, 그렇죠. 수시를 준비한다든지 예. 그럴 텐데 벌써부터 마음은 의사입니다. 좋습니다.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아니, 우리 지연 양 같은 경우는 의사가 돼서 사람을 치료하는 것 외에도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건가요? 네, 저는 의학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과 그리고 낭만 닥터 김사부를 굉장히 인상 깊게 봤었는데요. 네. 의사가 되어서 의학 드라마 자문도 해보고 싶고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멘토님께서 굉장히 많은 자문과 인터뷰를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네. 저도 멘토님처럼 이제 의사가 되어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드라마도 좋아하는 거 보니까 좀 예체능에도 관심이 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데 네. 마침 끼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보여주시고 싶은 게 있으시다고? 저는 이제 노래 부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코로나19가 빨리 끝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노래 준비해봤습니다. 야, 다시 만날 일상을 위해서. 네. 좋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사랑해 널 이 느낌 이대로 그려왔던 헤매임의 끝 이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슬픔이 이젠 안녕. 네,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아이고. 아, 좋습니다. 자, 우리 지연 양이 의사계의 소녀시대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우리 정현 군은 어릴 때 경험이 이 꿈을 결정하는 데 큰 계기가 됐다고요? 네네. 어릴 때 저희 누나가 사실 심장 쪽에 살짝 이상이 있고 좀 아픈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병을 치료해 주신 의사분이 계셨는데 그때 단순히 누나를 그냥 한 명의 환자로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이제 가족들의 심정까지 생각하면서 끝까지 케어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정말 인상을 받아서 네, 의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와, 그 의사 선생님의 의로운 마음을 보시고. 네네. 그러면 어떻게 과도 심장 쪽으로 좀 염두에 두고 계신 건가요? 사실 요즘 이 팬데믹 상황에 따라서 제가 관심이 생긴 과는 이제 감염내과 아니면은 응급 외상의학과에 관심이 있는데요. 정말 일손이 모자라고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바쁘게 사신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런 과에 가서 교수님과 의사 선생님들을 도와서 네,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자 네, 그런 과에 가고 싶습니다. 그래요. 어때요? 지금 우리 정현 군이 말씀하시는 과들은 인기가 어떤지? 전반적으로 다 안 가려고 하는 그럼 가는 데는 수월하겠네요. 수월하긴 한데 감염내과를 해주겠다 그래서 너무 고맙고요. 네. 근데 감염내과를 하겠다고 해서 끝까지 감염내과를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 아, 그래요? 이 친구는 믿을만하게 생겨가지고 제가 믿어보고 끝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한번 믿어보겠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정현 군.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만나볼 학생. 우리 철현 학생에게 가장 큰 가르침을 준 책이 있다고 써놨는데 어떤 책인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폴 칼라니티의 숨결이 바람될 때라는 책이 저에게 가장 큰 가르침을 준 것 같습니다. 그 책은 암으로 돌아가신 이제 신경외과 의사분께서 쓰신 수기인데 그 책을 읽고 진짜 훌륭한 의사는 환자의 마음을 진짜 잘 알아주는 의사이구나 그런 걸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뭐 독감이나 신종플루, 볼거리 같은 감염성 질환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커서 환자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감염내과 의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방송에 나오시면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 아버지가 조금 아프셔서 지금 입원을 해 계신데 제가 꼭 우승을 해서 아버지에게 큰 힘이 되고 싶습니다. 지켜보세요. 모쪼록 아버님 쾌차하시길 같은 마음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좀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약간 요즘에 핫해진 SG 워너비가 있잖아요. 네. 약간 소몰이 창법을 잘하실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어떠실까요?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님 쾌차를 바라는 마음에서 네네. 제대로. 야,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소돌이 다 일로 왔습니다. 제대로 소를 몰아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매 라운드마다 문제를 맞힌 학생은 드림서클을 향해 한 칸씩 앞으로 전진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푸시고 드림서클에 가까이 전진한 4명의 학생만이 다음 주에 있을 결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자, 과연 8명의 학생 가운데 결선에 진출할 4명의 학생은 누가 될 것인지 멘토와 함께하는 꿈을 향한 도전 지금 시작합니다.
1라운드는 드림 상식 퀴즈입니다. 제한 시간 15초 안에 정답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정답을 맞힌 학생들은 드림 서클을 향해 한 칸 앞으로 전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영상으로 문제 확인하시죠. 2020년 1월 20일 한국의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상태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또한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한순간 많은 변화를 겪게 된 생활 패턴에 코로나19와 관련된 신조어들도 많이 생겨났죠. 그중에서도 코로나19 초기에 생긴 대표적인 신조어 코로나 블루.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과 불안함을 뜻하는 말인데요. 서울대 보건대학에서 코로나 뉴스에 대해 느낀 감정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8월 초에는 불안 62.7%, 분노 11.5%였지만 8월 말엔 불안 47.5%, 분노 25.3%로 순위는 같지만 분노의 비중이 크게 늘었죠. 맞아요. 이제는 커지는 분노로 인해 코로나 블루를 넘어선 상태를 이르는 이 말까지 등장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쌓이고 경제적 위기에까지 이르게 되자 외부에서 그 원인을 찾고 탓을 돌리는 분노의 감정이 커지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해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사례도 잦아졌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코로나 이혼을 뜻하는 코비디버스 신조어도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장기화되는 감염병 상황에서 생긴 우울이나 불안 등의 감정이 분노로 폭발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네, 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답이 과연 뭘까요? 자, 마무리가 됐고 말이죠. 자, 과연 우리 친구들은 어떤 답을 적었을지 친구들의 답 보여주세요. 코로나 앵그리 나왔고요. 코로나 분노,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까지 나왔고, 코로나와 크레이지의 합성어 코레이지 나왔네요. 우리 지민 양. 귀엽다. 그리고 코로나 앵거, 화와 관련된 영어들이 많이 나왔네요. 코로나 퓨리까지 나왔는데, 근데 진짜 창의적이다. 지민 양, 그냥 지어낸 거예요? 아니, 레이지라는 게 분노를 뜻해서 코로나랑 합쳐서 코레이지라고 썼는데 어쩌다 보니까 크레이지랑 합친 것처럼. 그러니까 크레이지랑 합친 것처럼 느껴졌어. 코로나 때문에 미친 분들 약간 영어인 줄 알았어요. 자, 그래요. 이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학생들이 정답일지 정답 공개합니다. 정답은 바로 코로나 레드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정현 군과 천영 군이 드림서클을 향해 한 칸 앞으로 전진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번에는 2라운드 OX 퀴즈 풀어보도록 하죠. 코로나19와 관련된 문제를 드릴 텐데요. 문제를 들으시고 맞다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총 5문제 가운데 가장 많이 맞힌 학생이 드림서클을 향해 한 칸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 만약에 공동선두가 나왔다, 동점자들이 나왔다 하면 모두 드림서클을 향해 한 칸 앞으로 전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OX 퀴즈 첫 번째 문제, 우리 이재갑 멘토님께서 직접 주시죠. 1번, 코로나19 완치자는 백신을 안 맞아도 된다. 과연 자, 정답은 하나, 둘, 셋. 자, 모두 X를 들었습니다. 정답 뭡니까? 네, 정답은 X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코로나19에 확진됐던 분들도 걸리는 정도에 따라서 항체가 생기는 정도가 많이 다르게 됩니다. 또 재감염 사례도 되고요. 또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이제 있다라는 보고들도 상당히 많아서 코로나에 확진된 분들도 예방 접종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예방 접종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는 항체 치료제나 혈장 치료제를 맞은 분들은 이제 그 치료제 맞고 나서 3개월 있다가 접종을 하도록 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증상이 회복되면 바로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OX 퀴즈 문제 주십시오. 예, 우리나라에선 임신부는 백신 접종을 못한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역시나 다 같이 같은 답을 들었습니다. O를 들었어요. 자, 과연 정답은 뭘지 우리 친구들한테 좀 여쭤보도록 하죠. 우리 지민 양, 왜 O를 드셨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임신부는 백신 접종을 못하고 산부는 이제 의사 협의 하에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어서 저는 O를 들었어요. 그렇군요. 자, 과연 정답은 뭘까요? 예, 정답은 O가 맞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다 맞았습니다. 두 문제 연속. 우리 지민 양이 말씀하신 게 맞는 말씀일까요? 어때요? 예, 일단 맞고요.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임신부에서의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이 확립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임신부에 대한 접종을 권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현재 예방접종을 허락한 국가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문제 연속 모든 친구들이 다 맞춰줘가지고 아주 기분 좋게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젠 조금씩 어려워질 겁니다. 세 번째 문제 바로 주시죠. 3번, 백신 접종 후 고혈압, 당뇨약을 복용해도 괜찮다. 자, 과연 정답은 뭘까요? 하나, 둘, 셋. 드디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일단 O를 든 친구가 내 친구, X를 든 친구가 내 친구. 정확하게 반반 갈렸는데 철현군 X를 드셨어요. 왜죠? 네, 일단 백신 접종을 하면 병원체가 몸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면역력에 몸에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고혈압과 당뇨약을 좀 복용하면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X를 들게 되었습니다. 부작용이 우려된다. 자, 반대로 O를 든 우리 영윤군. 저는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약 같은 경우는 이제 복용을 안 하면은 생명이 위험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했다고 해서 저 약을 복용하면 안 되는 그런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분들이 살아갈 수 있나 그게 좀 의문이 들어서 O를 들었어요. 두 분 다 설명을 들으니까 좀 설득이 되는데 자, 과연 O가 정답일지 X가 정답일지 정답 공개해 주시죠. 네, 정답은 O입니다. 네, 정답은 O입니다. 임상 연구 중에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분들이 다 들어가 있었는데 약을 복용하면서 접종을 했어도 특별하게 문제가 없었고요. 일단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평소에 드시던 약은 반드시 복용하면서 예방접종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다음 문제 바로 주시죠. 4번, 백신 효능성이 90%면 백신 접종 후 코로나 감염의 90%를 감소시킬 수 있다. 자, 바로 갑니다. 하나, 둘, 셋. 올 X가 나왔습니다. 우리 관우군은 왜 X를 드셨을까요? 코로나 감염을 감소시키는 요인은 꼭 백신의 효능성 말고도 백신이 어느 정도 보급되는지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혹은 사람들 간의 그 사회 안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단순히 효능성만으로는 코로나 감염이 어느 정도 감소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말하기가 되게 조심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요인들도 분명히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주셨고 우리 정영군은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중에 출시되어 있는 백신도 지금 백신 효능성이 94% 막 95%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백신들도 한 번의 접종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1차, 2차 그런 식으로 두 번의 접종으로 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백신을 한번 맞는다고 해서 코로나 감염이 90%가 감소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X를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다들 합리적인 생각들을 해주셨는데 정답 뭡니까? 정답은 O입니다. O입니다. 다 틀렸어요. 자, 지금 너무나 반전이거든요.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실제 백신의 효능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임상 시험에서 이제 예방접종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에서 예방접종을 안 한 사람에서 만약에 10명의 환자가 발생을 하고 예방접종을 한 사람에서 1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 90%가 감소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장대로 표현하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의 효능은 임상 시험에서 쓰는 부분이고요. 백신의 효과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까 우리 친구들이 얘기한 것처럼 실제적인 상황, 우리가 실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방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예방접종을 하다 보면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건데 아까 말한 대로 여러 요소들이 작용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효능을 임상시험에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90%면 일단은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90% 낮춰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 하나 더 덧붙여서 말하면 코로나 그 백신의 효과는 이렇게 감염을 막는 효과뿐만 아니라 중증으로 진행하는 걸 막는 또는 사망을 막는 효과가 있는데 그거는 중증 감소 효과 또는 사망 감소 효과도 따로 표시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 백신들은 대부분 중증 감소나 사망 감소 효과는 90에서 100%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좀 디테일이 필요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마지막 문제 바로 드리죠. 과연 어떤 친구들이 드림서클을 향해 한 칸 앞으로 전진할 수 있을까요? 문제 갑니다. 5번입니다. 코로나19 백신과 폐렴, 대상포진, 독감 백신은
동시 접종이 가능하다. 자, 과연 동시 접종이 가능할까요? 하나, 둘, 셋. 아, 이번에 X가 많은데요. O는 단 한 명입니다. 우리 무구군만이 O를 들었는데, 자, 과연 무구군만이 정답일지, 다른 7학생이 정답일지. 일단 무구군. 네. 혼자 외롭게 지금 O를 드셨는데 네. 어떤 이유였을까요? 저게 저도 잘 모르고 있긴 한데 네. 그냥 뭔가 왠지 될 것 같은 느낌이 와서 아, 촉이. 네. 아, 촉이 그렇고. 네. 우리 지민 양은 어떤 연유에서? 코로나 백신이랑 폐렴이랑 대상포진 이런 것들은 같이 접종을 했을 때 약물이 뭔가 겹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왠지. 동영군은 어떻습니까? 병원체 자체가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동시에 접종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염려 때문에. 자, 과연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X입니다. X였습니다. 우리 7학생 축하드리고요. 아, 무구군 아쉽게 됐고. 이유는 뭘까요?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 모든 예방접종은 동시에 맞아도 되기는 합니다. 근데 아직 코로나19 백신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른 백신이랑 동시 접종했을 때 효과에 이상이 생기는지 뭐 안전성 이상이 생기는지 아직까지 데이터가 없어서 아직까지는 보류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서 현재는 다른 백신과의 접종 간격을 2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코로나19가 너무 급하다 보니까 이런 증명 과정을 아직 거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증명 과정이 되게 되면 아마 올해 말에 내년쯤에는 어떤 백신은 동시 접종이 가능하다, 또 어떤 백신 동시 접종이 안 된다 이런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기다려봐야겠군요. 자, 5문제를 모두 풀어본 결과 우리 세 친구가 공동 선두를 이뤘습니다. 박정현, 강동현, 최영윤 학생 드림서클을 향해 한 칸 앞으로 전진합니다. 축하합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만나볼 학생 강동현 학생, 우리 소개서에 보니까 의학은 이것이다 라고 재미있는 비유를 해놨더라고요. 동현 학생이 생각하는 의학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의학은 팽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팽수. 네, 처음 보면 엄청 거대하고 어색한 느낌이 들지만 이게 공부하고 자세히 알아갈수록 더 친근하고 재미있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와, 벌써 의학 공부를 시작하신 건가요? 저는 사실 다른 친구들과는 다르게 법의학자라는 진로를 꿈꾸고 있는데 네. 그래서 법의학 관련된 책들과 강의 같은 것을 위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미 하고 있군요. 네. 자, 우리 지민 양은 의사라는 꿈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저는 일단 의학에 관련된 책들을 일단 기초부터 차근차근 읽고 또 의학 드라마에 정말 관심이 많아서 관련된 용어들을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하나하나씩 이제 궁금증을 풀어나가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이제 뭐 의학 드라마 친구들이 많이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네. 실제로 드라마들에 나오는 그 장면들이 네. 병원, 네. 현실과는 어떻게 좀 괴리가 있을까요? 아니면 거의 비슷할까요? 뭐 이제 실제 의학 용어나 이런 거는 요새 많이 이제 연습을 하고 나오니까 참 비슷한데요. 네. 배우들이 비현실적이죠. 너무 잘생기고 너무 멋진 사람들만 나와서. 그거 말고는 다 현실적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또 친구들 만나보죠. 우리 무구 학생이 소개서에 뭐 긴 말씀 없으셨어요? 뭐라고 써놨냐? 이재감 멘토와 반 친구들에게 그냥 한마디씩 하겠다. 이렇게 써 넣으셨던데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 저 이재갑 교수님 영상을 제가 찾아봤는데 네. 작년 여름 영상인데 눈물 흘리시는 모습도 인상 깊었더라고요. 저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실례지만 작년 여름에 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이제 질문하는 가정 중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님 어떻냐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고생하는 게 너무 눈에 갑자기 그냥 들으니 갑자기 뭉클해져가지고 제가 눈물을 흘렸는데 그거 제발 내보내지 말라 그랬는데 그 방송에서 내보내가지고요. 그 동영상이 한 100만 명이 봤습니다. 야, 그 안타까운 마음을 그 영상을 보시고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셨어요? 저 그냥 정말로 저희 나라 그 방역 위해서 애써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우리 반 친구들한테는 어떤 말씀? 얘들아 내가 상금 따가면 일주일 동안 매점에서 맛있는 거 사줄게. 야, 친구들 좋아하겠다.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영윤 학생은 이재감 멘토님과 더불어서 또 존경하는 의사가 있다고요? 베리 마셜이라는 의사분이신데요. 어떤 분인가요? 그분이 이제 제일 유명한 일이 그분이 이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균을 연구하셨거든요. 이 베리 마셜 박사님이 네. 그때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위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걸 학계에 발표를 했을 때는
이제 아무도 믿질 않았어요. 박사님이 그래서 선택하실 방법이 자기가 직접 실험체가 되겠다. 그래서 이 배양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배양한 액을 직접 마시고 자기 몸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셨거든요. 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위궤양과 함께 자기 논문이 맞다는 그런 결과를 살신성인으로 해서 알아내셨죠. 와, 진짜 멋지시네요. 그거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 같은데. 꼭 그렇게 되실 거라고 믿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또 준비해 주신 게 있다고 들었어요. 엄청난 또 댄스 본능이 있으시다고. 어떤 거예요? 제가 이 의학 공부하는 거 말고도 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와우. 이제 그 방탄소년단의 네. 다이너마이트라는 노래를 이제 제일 좋아하거든요. 오. 그래서 그 춤을 굉장히 연습을 열심히 했는데 네.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 오! 헤이! 오, 카메라도 놀랐어, 지금. 아, 진짜. 와. 오늘 의사계 소녀시대와 BTS가 만났습니다. 아, 좋아요. 어쩌면 의사보다 이쪽이 더 맞으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감사합니다. 그래요. 자, 이번에는 3라운드 1대1 매칭 퀴즈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복불복으로 매칭된 짝꿍과 함께 1대1로 맞붙게 되는데요. 정답을 아는 학생은 확성기를 들고 먼저 외치셔야만 합니다. 정답을 맞히시면 드림서클을 향해 한 칸 앞으로 전진하실 수가 있고요. 틀리면 상대 짝꿍에게 기회가 넘어갑니다. 기회는 단 한 번씩입니다. 염두에 두시고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홍련이네. 잠깐 쉬는 시간 있을 때마다 보면은 무구군하고 영윤군이 계속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는데 원래 좀 친분이 있던 사이예요? 오늘 처음 봤어요. 근데 뭔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좀 얘한테 들이대가지고 좀 친해졌는데 아, 또 사회성이 엄청 사교적이구나, 영윤군이. 그래요. 우리 무구군은 어떻게 부담스럽진 않았고? 아, 저 괜찮아요. 괜찮다고 하면 알겠지. 좋다고 해야지. 네, 사이좋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이런 인연이 또 오래 가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자, 그럼 1대1 매칭을 시작해 보죠. 오늘은 말이죠. 한국 전래동화 속 등장인물들로 매칭을 해봤습니다. 자, 먼저 장화를 고른 학생 손 들어볼까요? 장화. 무구군. 자, 장화의 짝꿍 누굽니까? 홍련입니다. 홍련. 지민 양. 현재까지 WHO가 팬데믹을 선언한 횟수는 3번입니다. 2009년 신종플루, 2020년 코로나19,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무엇일까요? 스페인 독감. 스페인 독감 아닙니다. 자, 지민. 패스트? 패스트 아닙니다. 지금 무구군이 너무나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1968년에 있었던 홍콩 독감입니다. 네, 홍콩 독감이었어요. 스페인 독감이 사실은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유행도 심했고 사망자도 많았어요. 네. 사실 거의 5천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었었고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5억 명이 걸리긴 했는데 그 당시에 WHO도 없었고 아하. WHO가 팬데믹이라는 규정을 만든 게 전의 상황이라서 팬데믹이라는 단어를 그 당시에 그냥 상식적으로 썼지만 공식적으로 WHO가 선언하고 이럴 수가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자, 우리 두 친구 아쉽게 됐지만 제자리에 이제 들어가셔야 되고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군이 또 대화를 청하네요. 방금은 어떤 질문 하셨어요, 영윤군? 제가 사실 홍콩 독감이 뭔지 몰랐어가지고 그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무구가 안 받아주네요. 콩쥐 고른 학생 손 들어주시죠. 네, 영윤군. 팥쥐 누굽니까, 팥쥐? 동영군. 1900년대 초반 발명된 이것은 미국의 민간보건연구소에서 인간을 바이러스로부터 구하는 길은 정답이
동현. 마스크. 마스크 아닙니다. 자, 이제 기회는 동현 군이 이제 틀렸으니까 백신이요. 백신 아닙니다. 자, 지금 문제가 다 읽어드리기 전에 두 분 다 외치셨는데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종이컵입니다. 종이컵이었습니다. 종이컵.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런 이제 뭐 카페라든지 식당 같은 데서 그릇들을 그냥 그 공용해서 사용했는데 당시에 이제 세제나 이런 것들이 좋은 게 없었기 때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제대로 세척이 안 된 상태로 음식이 제공되고 이런 상황들이 많았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식중독이라든지 또 여러 바이러스 감염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그릇에 묻어있는 균 때문에 확산이 되다 보니까 1900년대 초에 휴무어라는 사람이 종이컵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위생적인 상황이 돼서 이런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식중독, 그다음 음식매개 감염들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는 있거든요. 네. 야, 종이컵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연유에서 좋습니다. 자, 우리 두 친구도 애석하게 됐습니다. 흥부를 뽑은 학생, 네, 지연 양, 그리고 놀부 정영군. 1980년 5월 8일 WHO에서 이것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종식되었다고 공식 선포를 했는데요. 정답. 정연. 천연두. 천연두. 정답! 와우.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금방 알아채셨어요? 천연두가 이제 WHO에서 발표한 이제 최초로 박멸된 감염병이라고 들은 기억이 나서 정답을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연두 같은 경우는 이제 백신이 개발이 되고 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감소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사실 많은 감염병들이 유행을 하고 있지만 종식까지 선언했던 감염병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연두는 백신의힘을 통해서 현재 이제 종식까지 WHO 종식 선언을 했는데요. 다만 아직까지 이제 그런 여러 국가들에서 이제 생물 테러 무기로 이제 이거를 활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도 백신 개발을 하고 있고 백신을 국가마다 비축을 하고 있기도 한 그런 감염병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정영군이 드림서클을 향해 한 칸 앞으로 전진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대결입니다. 견우와 직녀의 대결을 해볼 텐데 견우 누굽니까? 천연, 그리고 이에 맞서는 직녀 관우입니다. 백신이라는 이름을 만든 이 사람은 세균으로 생긴 질병인 닭콜레라와 탄저병, 바이러스로 생긴 질병인 광견병 예방법을 발견했습니다. 프랑스의 미생물학자인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관우! 제노 아닙니다. 자, 철현. 루이 파스테르. 우유 파스테르. 루이 파스테르. 루이 파스테르. 그 성인가 봐요. 저 우유 파스테르. 우리 철현군 정답! 백신이라는 단어에는 이제 우리가 백신이아라 그래서 그 우두법을 개발한 제너가 개발했던 이제 그 백화라는 단어, 암소라는 단어에서 그러니까 소에서 이제 백신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개발했기 때문에 썼고요. 제너를 기념하는 이름으로 이제 백신이라는 단어를 이제 그 우리가 일반적인 예방접종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고요. 그거를 처음으로 얘기했던 게 파스테르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철현군 드림서클을 향해 한 칸 앞으로 전진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3단계까지 문제를 풀어봤는데 정영군이 모든 문제를 맞췄습니다.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결과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좀 소감이 어떠세요? 사실 정말 제가 알고 있었던 문제들이지만 운이 좋았던 걸로 생각하고 남은 문제도 열심히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침착하게. 자, 우리 멘토님께 또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 바이러스 상황을 겪으셨잖아요. 그때 상황들과 비교했을 때 현재 코로나19 상황 어떤 정도일까요? 사실 코로나19 처음 시작했을 때 느꼈던 부분들이 한 이제 1월 말 정도 될 때부터 이거 쉽지 않겠다, 이거 상당히 오래 가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어요. 이게 전파되는 정도라든지 사람들 사이에서 확산되면서 되는 부분, 특히 또 고령층에서의 사망이 높지만 또 젊은 층에서는 사망률이 높지는 않다 보니까 이 바이러스가 정말 사람을 정말 이렇게
애매하게 만드는 거 있죠. 확 긴장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긴장이 풀리게 하는 것도 아닌 그 정도의 바이러스다 보니까 사스 때는 이제 사망률이 10% 정도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경각심 가지고 확실하게 트라우마 걸려고 노력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사망률이 한 1에서 2% 정도 되다 보니까 심각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런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많이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정말 전 세계로 확산되는 이런 바이러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적어도 이런 상황들을 짧게도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는 더 거쳐야 되기 때문에 마음속에 좀 평안한 마음들을 가지고 그다음에 어떻든 이제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라든지 또는 백신을 맞아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잘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을 다 같이 다 잡아야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 라운드 진행해 보도록 하죠. 4라운드입니다. 4라운드는 영화 속 감염병입니다. 지금부터 영화 속의 한 장면을 보시고 문제의 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영상일지 바로 만나보시죠. 저런 게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염되면 100% 사망해 치료제도 없다는 게 사실입니까? 아직까지 그렇습니다만 순서를 결정했습니다. 감염자와 사망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천 명이 죽을 수도 있단 말입니까? 수만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영화 속 장면에서 나타난 의학적 오류를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감염 속도 초당 3.4명, 치사율 100%, 숨 쉬는 순간 재난은 시작된다. 죽음의 바이러스, 감기. 자, 예전에 만든 영화지만 지금의 상황과 비슷해서 깜짝 놀랐다는 분들이 많은데 말이죠. 영화 속의 의학적 오류를 직접 찾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 30초 드리고요. 자, 우리 친구들은 어떤 답을 적었을지 학생들의 답 공개해 주세요. 자, 먼저 관우군. 감기에 해당하는 아데노, 리노 바이러스는 치사율 100을 달성할 수 없다. 이거 좀 설명을 들어보는 게 낫겠죠? 예. 자, 일단 관우군부터. 일반적으로 감기를 일으킨다고 알려진 바이러스는 크게 아데노바이러스 혹은 리노바이러스에 해당하는데 이런 바이러스들은 전체적으로 감염률이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반대로 치사율이 낮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영화에서 보이는 것처럼 감기라는 질병 아래 이런 치사율 100%라는 것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지연 양은요? 네, 저는 답이 잘 생각이 안 나서 호흡기랑 그냥 비말의 차이인 것 같다 그냥 이렇게 적었습니다. 근데 이게 같은 말이라서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정영군. 저도 관우 친구와 비슷하게 감기 바이러스가 치사율이 100%가 된다는 것에 의문을 가지고 그게 오류라고 생각을 해서 답을 적었습니다. 네. 촬영군은요? 뭐 아까 친구가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이게 전염병이라는 건 숙주가 돌아다니면서 아까 나온 것처럼 기침을 하거나 해서 전파가 돼야 되는 건데 치사율이 100%가 되면 숙주가 너무 쉽게 죽기 때문에 전염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군은 어땠어요? 저는 바이러스가 치사율이랑 전파율에 있어서 주로 반비례하는 관계를 갖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는 자연스럽게 그 숙주 자체를 빠르게 죽이고 이러다 보니까 전파율이 낮아지는데 지금 여기 영화에 나오는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치사율과 전파율이 모두 높은 그런 약간 비현실적인 바이러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민 양은요? 저는 숨 쉬는 것과는 별개라고 했는데 이제 비말로 감염도 되지만 이 뭐 물건을 만지거나 그렇게 하고 눈, 코, 입까지 전부 만지면은 그때도 감염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어요. 그렇군요. 무구군은요?
저도 처음에 관우 친구랑 정현 친구랑 같은 생각을 했었는데 이 문제 답은 그 치사율과 감염률이 관계가 있는 답이겠구나 하고 생각해서 이 답을 적었습니다. 네. 자, 영윤 군은요? 저는 이제 포스터를 보면은 치사율이 100%라고 써 있었잖아요. 네. 근데 아까 다른 분들이 다 말씀하신 것처럼 치사율이 100%면은 이제 전파가 되는 속도보다 숙주가 이제 죽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제대로 전파가 될 수 없어서 만약에 치사율이 100%면 오류지만 이제 치명률이 100%면은 그래도 오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답을 써봤습니다. 자, 이쯤에서 그럼 우리 멘토님께서 직접 답을 발표해 주시죠. 전 사실 이 문제 보고요. 정답을 낼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될까 했는데 3명이나 정답을 냈어요. 누굽니까? 네, 우리 철현군, 그다음에 동영군, 네. 그리고 무구군. 이렇게 3명이 지금 정답을. 축하합니다. 네. 정답이 그래서 뭐죠? 그러니까 높은 치사율은 빠른 전파 감염 속도를 내기가 힘들다가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특정 바이러스가 너무 치사율이 높게 되면 일단은 숙주 자체가 아까 학생도 설명한 게 맞는데 숙주가 너무 죽어버리면 전파를 시킬 환자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파가 이제 안 되는 측면들도 있고요. 거기서 나오는 건 높은 치사율, 높은 전파력을 전해서 갑자기 한 도시 또는 한 나라가 저렇게 완전히 사망자가 넘치는 상황들이 가기까지는 조금 어렵다라는 게 맞아서 일단은 지금 학생들이 대답을 했던 부분이 대부분 맞게 잘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철현군, 동현군, 그리고 무구군까지 드림서클을 향해 한 칸 앞으로 전진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문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결과를 한번 점검해 볼까요? 지금 단독 선두였던 정현군이 이번 문제는 아쉽게 못 맞히면서 우리 철현군과 공동 선두가 됐습니다. 네, 우리 두 친구가 3문제씩 사이좋게 맞췄고요. 그 뒤를 바짝 뒤쫓고 있는 것이 우리 동현군 2문제 맞히셨고, 자, 그리고 무구군과 영윤군이 한 칸씩 맞췄습니다. 자, 무구군과 영윤군, 동현군 가운데 결선에 진출할 2명이 또 추가로 가려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쯤에서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쉬어가면서 힌트도 얻는 일석이조의 시간, 장성규를 이겨라! 자, 지금부터 한 분씩 무대로 나오셔서 저랑 대결을 하시면 되는데 8명의 학생 가운데 4명의 학생 이상이 저를 이기셔야만 힌트를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화면에 3글자가 뜰 텐데요. 자음을 이동시켜서 올바르게 재배치한 후 단어를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대결을 펼쳐보도록 하죠. 자, 누가 먼저? 우리 관우군부터? 좋습니다. 문제 주세요. 이게 의사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의학용어. 의학용어요? 예. 아니면 건강과 관련된 단어거든요. 조금만 따져보면 나올 거예요. 뭐지? 뭐냐? 김관우. 관우. 인슐린. 인슐린. 관우 성공. 축하합니다. 자, 다음 문제 주시죠. 정답, 놀래미? 아니에요? 지연, 톨레니, 톨레니. 성규, 레티놀. 예, 정답. 레티놀! 지연. 자, 갑니다. 문제 주세요. 진짜 모르겠네요. 성규! 누가 빨랐어요? 학생이 손을 먼저 들긴 했는데. 알겠습니다. 손 먼저 들었으면. 감사합니다. 정현? 콜라겐. 정답. 네, 콜라겐. 알았는데. 자, 문제 주세요. 성규! 누가 빨랐어요? 장성규. 제가 빨랐어요? 예.
임파선. 오, 정답. 아. 문제 주시죠. 이거 너무 어렵네. 동현. 림프절. 역시. 자, 문제 주시죠. 지민, 아, 지민. 갑상선? 정답. 아, 지민. 성공. 자, 문제 주세요. 성규. 루테인. 눈에 좋은 루테인. 자, 4대 3입니다. 문제 주세요. 성규. 미네랄. 예? 예! 너무 아쉬워, 너무 아쉬워. 네, 장성규를 이겨라에서 네 학생이 승리함으로써 힌트를 획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자, 지금 파이널 라운드만이 남은 상황에서 일단 두 친구는 뭐 확정이 됐습니다, 사실. 네, 결선에 올라가시는 게 확정이 됐고 남은 두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인데 만약에 동현군이 맞히면은 뭐 당연히 올라가시는 거고 동현군이 틀렸다 그리고 무구군과 영현군이 동시에 맞췄다 그럼 세 친구가 연장으로 가게 됩니다. 만약에 무구군, 영현군 가운데 한 친구가 맞췄다 그렇게 되면 동현군과 함께 넷이서 결선에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두 친구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네. 아까 오늘 계속 대화도 많이 나누셨고, 물론 무구군이 대화를 잘 안 받아줬지만, 그래도 뭔가 굉장히 친밀해 보였었는데, 지금 한 자리를 두고 싸우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어떤 각오로 임할 것인지, 먼저 우리 영윤군. 제가 올라가면은 그때 쏘겠습니다. 한턱. 아, 그러니까 쏘겠습니다. 자리 양보하라고요? 네. 네, 쏠게. 맛있는 거 쏠 테니까 자리 양보하래요. 자, 무구군은요? 저도 쏘겠습니다. 야, 신경전이 대단합니다. 자, 바로 한번 가보죠. 누가 승리하게 될지. 우리 멘토님께서 문제 읽어주시죠.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색칠된 빈칸의 글자를 순서대로 나열해 주세요. 캡시드와 핵산으로 이루어진 온전한 형태의 바이러스 입자. 살균하지 않은 우유를 마시거나 세균에 감염된 동물을 만질 시 걸릴 수 있는 인수공통 감염병. RNA와 단백질로 이루어진 복합체. DNA나 RNA 같은 핵산을 이루는 단위체. 자, 이렇게 색칠된 곳들의 글자를 위에서부터 이어주시면 정답이 될 텐데요. 자, 우리 학생들이 힌트를 획득하셨기 때문에 세 번째 글자를 힌트로 드리겠습니다. 힌트 보여주세요. 리입니다, 리. 자, 지금부터 정답을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어떤 답을 썼을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먼저 정답을 하나씩 좀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캡시드와 핵산으로 이루어진 온전한 형태의 바이러스 입자는 뭘까요? 했는데 아는 학생. 비리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비리온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살균하지 않은 우유를 마시거나 세균에 감염된 동물을 만질 때 걸릴 수 있는 인수공통 감염병. 이거 아는 학생. 촬영 또 알아요? 뭐죠? 브루셀라병인 걸로. 이야. 맞아요, 브루셀라병. 거의 의사 수준인데요? 아, 그러게요. 이거는 진짜 감염내과 선생님들 정도만 그래도 알고 이제 이해하고 있는 그런 질병에 해당되거든요. 와. 주로 이제 수의사나 아니면 농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잘 감염되는 질병인데요. 네. 근데 아주 흔한 감염병은 아니에요. 저도 뭐 지금 감염내과에서 하면서 한 3-4명 정도 이제 진단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아까 뭐 비리온도 나왔고 지금 브루셀라병도 지금 우리 촬영군이 다 알고 있는데 자, 세 번째 가봅니다. 세 번째. RNA와 단백질로 이루어진 복합체. 이건 뭘까요? 리보솜이요. 맞아요. 야. 대단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문제. DNA와 RNA 같은 핵산을 이루는 단위체. 이건 뭘까요? 아시는 분? 알아요?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티드. 예. 어떻게 다 하네요, 이거 네 가지를. 촬영군이 다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정답은 저 색칠된 비브리오가 맞습니다.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우리 친구들이 쓴 답 바로 공개해 주세요. 아, 영영군 아보카도 나왔고요. 아보카도. 자, 그리고 뉴클리오, 아이리나, 뉴트리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을 맞춘 학생은 촬영군 단 한 명이었습니다. 비브리오 축하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독 선두로 철현군이 결선에 올라가게 됐고요. 마지막 세레머니 가야죠. 자, 소몰이 한번 몰아주십시오. 전 세계에 있는 소도를 한번 몰아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좋다. 철현군 너무 좋다. 그리고 정현군과 우리 동현군이 결선에 진출한 상황입니다. 네, 일단 새 친구에게 축하의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연장전에 들어가게 될 텐데 오늘 사적으로 처음 봤지만 굉장히 가깝게 지낸 두 친구가 공교롭게도 연장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우리 무구군과 영영군이 문제를 풀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두 친구 집중해 주시고 OX 퀴즈로 갑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주시죠. 바이러스의 크기는 세균보다 크다. 자, 하나, 둘, 셋. 첫 문제부터 갈렸어요. O와 X로 갈렸는데 자, 과연 누가 결선에 진출하게 될 것인지 두 친구의 운명이 이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정답은 X. 영영군 최종 결선에 진출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일단 알고 푸셨는지 여쭤볼게요. 이게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이 문제가 딱 저 중간고사 시험범위였어가지고 알았는데 이게 생명과학 공부하면은 바이러스가 이제 세균 안에다가 자가 복제를 해가지고 결국 터트린다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가 세균보다 작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일부 세포에도 들어가서 증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균에도 바이러스가 감염돼서 증식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백신을 만들 때 아예 세균에다가 바이러스 유전자를 삽입시켜서 그 백신을 만드는 기술로도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윤군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꿈나무들을 위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학생들하고 이렇게 문제 풀면서 느낀 게 정말 똑똑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있고 또한 말도 정말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런 젊은 우리 고등학생들이 잘 자라서 멋진 나라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의사편 예선과 함께 하셨는데요. 저희는 네 학생과 함께 다음 주 결선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게 외쳐볼까요? 장학 퀴즈 드림 서클!